안녕하세요. 코인인 리치 트레이더제입니다. 지금 현재 코인을 보시게 되면 우선 16K를 이탈했다가 오늘 다시 한번 지켜주면서 약간 반등세가 연출되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반등이 나올 만한 정확한 근거가 아직까지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최대한 이 근거를 찾아서 앞으로 상방으로 갈지 하방으로 갈지에 대한 관점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기사나 정보 그리고 찌라시들 사이에서도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겠죠. 이거를 구분하는 능력도 이젠 여러분들이 갖추셔야 지금 이 시장에서 원활하게 유지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도 몇 가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설명 잘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영상 하단 댓글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바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뉴욕 주지사가 암호화폐 채굴 금지법 서명을 했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일단 헤드라인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암호화폐 채굴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죠. 서명함으로써 즉시 효력을 갖습니다. 이게 중요하고요. 포인트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고전적인 방법으로 채굴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친환경 에너지로만 암호화폐 채굴이 가능하다. 화석 연료는 금지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항상 친환경 하지만 전기차, 수소차 마찬가지고 아직까지는 화학연료에서 벗어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 법을 서명한 이유로는 일단 기업의 당장의 이익보다 환경 보호를 우선한 서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바이든의 첫 번째가 뭡니까? 친환경이죠. 이 친환경 정책과 같이 가는 흐름이에요. 이번에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을 했죠. 그러면서 트럼프보다 바이든이 아직은 우위에 있기 때문에 바이든을 따라가야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하에 현재 친환경 정책을 많이 하려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지법도 나온 것 같고요. 다만 현지 기업들의 반발이 당연히 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법안이 효력을 갖지만 법안 안에서 수정이 될 수도 있고 반발이 너무 심하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금지법 하나로 코인 시장 변동성이 크진 않겠지만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모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한 의미, 왜 이 법안을 서명했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알아두셔야 시장에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BOA에서 ODL 서비스를 위해 지금 현재 소송이 나오고 있는 리플과 SEC에서 리플의 승리를 원한다라는 기사인데 이 ODL은 뭐냐? 리플을 브릿지 통화로 이용하는 겁니다. 국제 송금 서비스고요. 그래서 암호화폐가 있으면 가운데 리플이 들어가는 거죠. 리플이 들어가서 이 리플을 통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서비스인데 그래서 지금 BOA는 리플과의 파트너 관계를 원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짧게만 볼게요.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제 ODL의 뜻이고요. 서로 다른 화폐 간의 거래를 중개하기 위해서 리플을 브릿지로 사용한다라는 부분이고 그래서 당연히 리플을 쓰려면 지금 SEC와의 소송에서 리플이 이겨야겠죠. 그래서 파트너 관계를 원한다라고 알려졌고 그래서 리플 CEO도 구체적으로 BOA를 언급을 하면서 조금 더 이제 소송에 힘을 실어줄까라는 기대감은 심리적으로는 있지만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 흐름을 보게 되면 비트 그리고 이더 리플 이렇게 3대장이죠. 이 3대장 중에 비트와 이더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일치합니다. 근데 리플은 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둘이 올라가면 얘는 떨어지고 떨어지면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있는데 이런 자잘한 보도
인해서 조금 더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긴 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이 소송 결과가 제일 중요합니다. 뭐니 해도. 그렇기 때문에 이 소송 결과에 대한 부분을 계속 팔로우 하시면서 투자를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청문회가 이제 시작이 됐죠. 네, 시작이 됐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에 조금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자금 마련을 위해서 우량 사업 부분을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량의 자산이 이미 없어졌다 라고 밝혔고요. 제가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우량 사업 부분 매각. 그러면 우량 사업 부분을 매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FTX는 더 이상 돈을 벌 구조가 없어진 거예요. 지금 당장 자금 융통을 위해서 매각을 했기 때문에 자금 융통이 되면 이제 FTX는 사실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살아남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소식이 될지에 대한 여부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미 해커의 공격은 나왔었죠. 그래서 수억 달러의 자산이 해커의 공격으로 이미 이체가 되었고, 비트에서 뭐 이더에서 다른 데로 계속해서 이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해커의 자금 이동 흐름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의 부실 운영으로 인해서 완벽한 재무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분식회계죠. 분식회계로 인해서 현재 재무 상황이 어떤지 파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청문회를 진행하면서 자료가 나올 겁니다. 그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보도를 보시고 이후에 대응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비트의 흐름을 보게 되면 저녁에 잠깐 올랐죠. 그리고 오늘 주간에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어제 경제지표는 없었습니다. 미국의 총재가 새벽에 3번의 연설이 있었죠. 사실 오를 만한 재료는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잠깐 올랐어요. 그거를 100% 정확하진 않지만 찾아보니 지금 블룸버그에서 암호화폐 산업 복구 펀드 조성을 위해서 아부다비에서 회동을 가졌다라는 기사가 나온 다음에 비트의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갑작스러운 반등이었어요. 근데 새벽에 바로 이는 거짓말이다라고 CEO가 직접 밝혔죠. 그래서 지금 상단을 원활하게 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트위터 보는 거 중요합니다. 네, 트위터 중요한데 이 트위터에 대한 진실과 거짓 여부를 여러분들이 어렵지만 가려낼 줄 알아야 돼요. 옥석 가리기라고 하죠. 네. 무조건 나왔다고 지금은 뭐 롱이다, 숏이다 이거라기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시장을 보시고, 이렇게 반대되는 재료가 나오게 되면 사실 확률적으로 봤을 때 회동을 가졌다, 근데 거짓이다 이렇게 나오면 완전 반대로 잡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두 번의 기사를 갖다 가정했을 때 회동 가졌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건 의미가 없죠. 네, 근데 반대로 갔을 때 위험성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 예를 들면 어제 볼 수 있겠죠. 미팅 가졌는데 거짓말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옥석 가리는 게 이 기사가 진짜일지 단순 속보 이런 게 진실일지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금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다리는 자세. 무조건 믿는 게 아닙니다. 믿지 마시고 일단 한 텀 쉬는 거예요. 쉬고 나서 나의 포지션을 정해도 늦지 않는다. 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상을 잘 봐주시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하단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